박성준의 운명을 보는 기술. 몸이 100냥이면 눈이 900냥이다. 장냥의 용부는 평범했으나 눈빛은 빛나고 기운이 남달랐다. 장냥은 원래 한나라 귀족 출신이었다. 한나라가 진나라에 멸망하자 떠돌며 숨을 지냈다. 당시 장량은 몰약한 귀족이라 옷차림도 초라하고 생활도 공공했다. 유방은 장량이 어직 떠돌던 시기에 그를 처음 만나게 된다. 기록에 따르면 장량은 외모나 신분은 초라했지만 눈빛이 날카롭고 정신이 번뜩여 보였다고 한다. 유방은 그 순간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며 크게 감탄했다. 그래서 곧바로 장량을 중용했고 그는 훗날 한나라 건국 3대 공신 한초삼결 한신소와 장량 중 한 명이 된다. 사람을 볼 때 눈만큼 그 사람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주는 부위도 없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듯 눈을 보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 하는지 알 수 있다. 입처럼 말을 하지 않지만 소리 없이 많은 것을 담고 있는 유일한 신체기관이다. 대화 중 잠시 침묵이 흐를 때 상대의 눈을 보면 마치 말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도 이 때문이다. 눈은 분노를 말하기도 하고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슬픔까지 담고 있으며 때론 희노애락 이상의 다른 깊은 감정을 표현하기도 한다. 일례로 사랑하는 사람의 눈을 보고 있으면 만나지 않는 며칠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느낄 수 있다. 기쁜 일이 있었는지 상처받은 일이 있었는지를 느끼면서 애잔해 줄 수 있다.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라는 옛말처럼 눈은 많은 감정과 정보를 담고 있다. 관상에서 눈은 크게 두 가지, 큰 눈과 작은 눈으로 구분한다. 이때 크고 작음을 판단할 때는 얼굴 전체의 크기와 비율을 기준으로 삼으면 된다. 큰 눈, 작은 눈. 얼굴 전체 크기와 비율을 기준으로 삼으면 된다. 눈이 큰 사람은 정열적이고 감성적이어서 쉽게 뜨거워지고 쉽게 차가워지는 성향이 있다. 그만큼 일이나 사랑의 몰입도가 큰 편이다. 예민한 감각에 개방적인 성격으로 많은 사람과 인기를 얻을 수 있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분명하다. 처음에 누군가를 만나도 제3자와 함께 만나는 경우가 많은데 자기 사람으로 들이기 전까지 시간이 필요한 타입이기 때문이다. 또 자신의 매력에 강한 자신감도 있는 편이라 마음이 떠나면 미련을 갖지 않고 곧바로 다른 상대를 바라보기도 한다. 바람기라고도 볼 수 있지만 자식이 타입의 사람에 대한 극단적인 직감으로 내 사람과 내 사람이 아닌 사람을 쉽게 구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에 까다롭다. 그래서 눈에 내 사람이라고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는 이상하리만큼 마음을 쉽게 열고 개방적이다. 사람 보는 기준이 명확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흔치 않은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본능적 움직임이 있다. 여자인 경우에는 남자 운이 약하다고 하지만 남자에게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는 타입이기도 하다. 눈이 큰 사람은 리더십이 강해 다른 사람 밑에서 일을 지시받으며 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한 곳에 갇혀 일하는 것보다 밖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며 자기 만족을 추구한다. 반면 눈이 작은 사람은 한눈에 매력적으로 보이기 어렵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천천히 성공하는 스타일이다. 끈기 있게 매달려 성공하는 것에 능하다. 서둘러 인기를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때를 기다려야 한다. 여자의 경우 큰 눈의 여자보다 매력이 조금 떨어져 주변의 남자는 적지만 한 남자를 오랫동안 지켜보고
결혼을 결정하며 모험성도 강하다. 모성도 강하다. 그리고 눈이 작고 긴 사람은 남녀 모두 세상을 보는 통찰력이 뛰어나다. 독특한 발상으로 자기 영역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출세운이 있는 사람. 출세운이 있는 얼굴. 마이상법. 이마가 넓고 밝은 사람은 귀하고 부유하다. 사람마다 인생에서 원하는 것이 다르다. 어떤 이는 돈을 목적으로 살고 어떤 이는 명예를 갈망한다. 또 세상의 잣대인 부귀공명에는 관심이 없이 소박한 삶을 즐기면서 유유자적하는 사람도 있다. 만약 성공하여 이름을 날리고 조직에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려는 욕심이 있다면 자신의 이마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 욕심이 있다면 자신의 이마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마의 빛과 형태가 곧 관록의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 일단 이마가 얼굴 전체의 기준으로 좁거나 넓지 않은지 봐야 한다. 3등분을 했을 때 3분의 1 정도가 가장 적당한 넓이이며 이것이 길상이다. 얼굴을 3등분해서 3분의 1 정도. 큰 상처가 있거나 좌우 대칭이 되지 않고 크게 뒤로 후퇴한 이마라면, 상처가 있거나 대칭이 되지 않고 뒤로 후퇴한 이마라면 태생적으로 초년의 운이 좋은 운을 갖지 못할 확률이 높고 조직에서 큰 명예를 얻기 어려울 수도 있다. 특히 여자의 이마가 이런 경우에는 본인도 본인이지만 앞으로 만나게 될 남자 운이 조금 약하거나 결혼을 했다면 남편의 일이나 사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고위 공무원이나 군인, 경찰 높은 지위까지 올라간 사람치고 이마가 못생기고 죽어있는 사람은 드물다. 또 정치가나 사업가 중에 이마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 조선 야담에 따르면 세종이 황희정승을 처음 만났을 때 이마가 밝고 기색이 맑아 장차 재상감이라고 했다고 전해진다. 실제 황희는 20여 년간 재상으로 나라를 안정시켰다. 관상을 볼 때 눈 다음으로 중요하게 보는 부위가 이마이다. 이마는 중심에는 관록궁이 간을 엎어 높은 것처럼 도톰하고 그 빛이 좋으면 높은 지위까지 올라간다. 관록궁이 간을 엎어 놓은 것처럼 둥글면서 도톰한 거, 빛이 좋으면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게 된다. 반면 이마가 뒤틀어져 있거나 쑥 들어간 부분이 있으면 직장을 자주 옮기고 직업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기는 어렵다. 상법대전에도 이마는 100년의 기본이며 관록을 보는 궁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즉 이마가 고르고 반듯하면 벼슬길이 열리고 출세한다. 여기가 관록궁이죠. 이만큼이. 재물운이 넘치는 얼굴. 코끝이 둥글고 두터우면 재물이 충족하고 코가 얇고 뾰족하면 빈곤하고 애군이 많다. 이걸 재복궁이라고 한대요. 재백궁. 사람마다 자신에게 맞는 그릇이 있다. 다른 사람이 잘됐다고 시기하거나 욕심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다. 삼명통해에 따르면 재물운은 천명, 타고난 운, 인명, 개인의 선택, 지명,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 즉 재물운도 하늘과 사람 그리고 땅의 조화로 열린다. 돈이 많이 벌었거나 승승장구하는 사람의 얼굴은 가만히 살펴보면 뭔가 다르다. 눈빛에 힘이 느껴지기도 하고 얼굴 전체의 빛깔이 맑고 위엄이 있다.
그렇다면 부하게 되는 얼굴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우선 재물운을 볼 때 가장 중요한 부위가 코이다. 코는 재백궁이라고 해서 재물운을 보는 자리다. 코의 뼈대가 풍성하고 바르며 코끝이 스의 준두라 불리는 부위에 살집이 잘 잡혀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다. 콧방울이 발달되어 모양이 잘 잡혀 있으면 돈을 지키는 힘이 있다. 단 콧구멍이 정면을 해서 봤을 때 모두 훤히 보이며 돈이 새어나기 쉬운 상으로 항상 수입에 비해 지출이 많아 경제적으로 궁핍하기 쉽다. 장사나 사업으로 큰 돈을 번 사람의 코는 길지 않고 짧은 듯한 특징이 있다. 장사나 사업으로 큰 돈을 번 사람은 코가 길지 않고 짧은 듯하다. 길고 큰 코는 자존심이 강하면서 보수적이므로 장사에 어울리지 않는다. 오히려 고지식하게 자기 분야를 천천히 일궈 나가는 직업이 맞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코가 짧은 사람은 융통성과 함께 특유의 낙천성으로 장사 수완을 발휘할 수 있다. 자존심을 세우기보다 사람들과 타협하여 결과를 이끌어 가는 재주가 있다. 세조 수영대군은 코가 크고 높고 반듯한 인상으로 전해지는데 관상가들이 재물이 따르고 권세가 크다고 풀이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조선의 권력을 장악해 왕위에 오르게 된다. 재백궁 코 이렇게 두둑하고 콧망울이 넓고 야 재물이 따른대요. 사기꾼은 눈빛부터 다르다. 신상법에 따르면 눈이 가늘고 치켜 올라가며 눈빛이 어두운 자는 속임수가 많다. 한국 사람들은 관상이나 사주에 폭발적인 관심을 보인다. 특히 2013년 영화 관상이 1000만 명에 가까운 관객들이 관객몰이를 하면서 관심이 폭증시켰다. 괴테가 가장 민족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요즘처럼 사주 관상과 무속의 힙한 대중문화 콘텐츠가 자리 잡은 적은 없었다. 영화 파묘에 이어 최근에는 K-팝 데몬 헌터스로 그 기세를 이어가고 있다. 악령을 퇴치하는 걸그룹 헌트릭스가 악령의 세계에서 온 보이그룹 사자보이스의 정체를 밝히며 세상을 지킨다는 스토리 역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신들린 연애라는 프로그램은 역술가와 무속인들의 연애를 보여주며 한국 연애 리얼리티 예능의 신기원을 열었다는 호평을 받았다. 30대, 40대는 물론 국내외 MZ세대까지 사로잡으며 시즌2까지 제작되어 해외 62개국에 판매되면서 전 세계적인 관심을 입증했다. 요즘 관상이나 사주, 풍수를 주제로 강연을 하면 사람들의 뜨거운 관심이 느껴진다. 그 많던 자리가 꽉 찬다. 특이한 점은 인생에 대해 조금 알만한 연령대의 분이 많이 오시고 더 깊이 공감한다는 것이다. 반면 700명 가까이 되는 분들 앞에 두고 관상에 대해 강연하고 있었는데 나이 지긋한 할아버님이 질문을 하셨다. 사실 이 나이대에 제일 궁금한 것은 사기꾼 관상이에요. 세상에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요. 사기를 칠 만한 얼굴에 대해 좀 알려주세요. 그분은 강연이 끝나고 나를 찾아오셔서 실은 강남 쪽에 작은 건물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 어렵지 않게 살고 계신 것 같지만 그래도 노후에 대한 불안감은 있는 듯했다. 노후에는 벌어두었던 돈이 조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래의 지속적인 수입에 대해 고민하고 창업이나 임대업 등 이런저런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기꾼을 만나게 되면 돈을 홀랑 까먹기 십상이다. 이제부터 사기꾼의 얼굴 관상에 대해 몇 가지 말하려고 하니 부디 어렵게 모은 재산을 공허하게 날려 마음고생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 사기꾼의 특징은 얼굴이다. 첫 번째 특징이 얼굴. 얼굴 전체에 감각적으로 판단해 봐야 한다는 뜻이다. 얼굴 전체를 감각적으로 판단해 봐야 한다는 말이다. 누구나 화가 나면 얼굴이 일그러지고 불그락 푸르락해진다. 하지만 상대의 얼굴을 보고 갑자기 두려움을 느껴지거나 몸에 소름을 돋거나 떨리는 느낌이 들다면 일단 악상이라고 판단해도 좋다. 물론 악상이 모두 사기를 치는 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단순하고 지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다. 사기꾼 얼굴은 고결한 인품을 드러나지 않는다. 탁하여 맑지 못하고 인상이 더럽다. 얼굴을 씻고 안 씻고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깨끗함이 없고 세속적으로 보이며 구질구질한 더러움이 느껴지는 상이다. 직감력이 높아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 드는 상이다. 점잖지 못하고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어떠한 것도 안중에 없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두 번째의 특징은 눈빛이다. 눈매는 수술로 바꿀 수 있다고 해도 눈빛은 바꿀 수 없다. 특히 눈의 시선이 바르지 못하고 곁눈질을 하는 사람은 지극히 이기적이며 교활하다. 눈 아랫부분 흰 자위가 많으면 자신의 목적을 위해 무엇을 희생시키든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라서 주위에 있다가 자칫 먹잇감이 되기 쉽다. 마이상법에서는 눈빛이 떠돌고 안정되지 못한 자는 간사한 사람이라고 했으며 상법대전에는 눈빛이 곱게 보지 못하고 늘 곁눈질하는 자는 겉은 달콤하나 속은 칼과 같다는 말이 있다. 눈동자가 작으면서 눈동자의 왼쪽 오른쪽 아래 또는 눈동자의 왼쪽 오른쪽 위 이렇게 세 부분에 흰자가 보이는 눈을 삼배간이라고 하며 이런 눈을 가진 사람은 잔인하고 모질며 악한 배신자의 상이다. 정에 얽매이지 않고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세 번째, 코이다. 코끝은 관상학적으로 준두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술에 취한 것처럼 붉으면 간사하고 속도 알 수 없는 꾀가 많아서 이간질에 능하다. 말을 왜곡해서 옮기는 등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만 중요하다. 자신이 받은 은혜도 눈앞의 이익을 위해 손쉽게 저버리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 정치적 활동이 능수능란하니 사기꾼 성향이 다분하다. 코끝이 붉으면 물론 개 중에는 능력보다는 겉모술수로 높은 지위까지 오르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얼굴의 격이 천하여 오래가지 못하고 뒤가 구린 생활이 일상화되어 불안과 근심이 가득하다. 불길함은 당연히 가정까지 미친다. 지나치게 매부리 코이면서 날카로운 사람은 저돌적이며 자신의 입속을 챙기는데 능수능란하다. 투자를 받아내는데도 능하지만 한번 자기 손에 들어온 돈도 절대 내보내지 않는다. 이런 사람에게 투자를 하거나 돈을 빌려주면 받기 어렵다. 매부리코를 조심하십시오. 네 번째는 가난에 쪼들려 보이는 빈상의 얼굴이다. 빈상은 근본적인 인품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투자를 위해 받은 돈을 불려주지 못하니 결국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사기를 당한 꼴이 되기 쉽다.
코는 살집이 없이 빈약하고 콧방울도 발달하지 않아 그나마 들어온 돈을 지키는 힘이 없다. 항상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 정면에서 콧구멍이 훤히 보여 돈이 나갈 일이 끊이지 않고 볼이 여유고 턱도 발달하지 않았다. 또 귀가 작고 눈을 보호하는 처마 역할인 눈썹의 모양새가 약하여 빈상에 해당된다. 빈상은 기술직이나 서비스업에 종사하며 크게 욕심내지 않고 자기 작은 복에 만족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으나 욕심을 내어 큰일을 벌이면 실패하기 쉽다.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하며 천천히 길게 본다면 부족함은 있어도 별탈 없이 산다. 5번째, 얼굴 전체적인 균형이 맞지 않는 경우이다. 얼굴의 균형과 조화는 눈, 코, 입, 귀 각 부위의 생김새만큼 중요하다. 코가 구부러져 있거나 좌우 눈동자가 심하게 다른 경우 거짓말에 능하며 좌우 대칭이나 균형이 안 잡힌 얼굴은 쉽게 마음이 변하거나 배신을 일삼는다. 6번째, 음성이다. 목소리에 윤기가 없어 메마르고 갈라지는 사람도 주의해야 한다. 허스키한 사람을 좀 조심해야 되나? 이런 경우 돈이 항상 부족하다. 돈이 항상 부족하대요. 믿고 돈을 투자하거나 빌려주면 받지 못할 확률이 높다. 평생 사기꾼 한 명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 또한 성공한 인생이라고 봐도 좋겠다. 그러니 내 주변의 사람들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자. 바람둥이 상은 따로 있다. 방종한 즐거움을 뜻하는 뜻을 해친다. 바람둥이 기질이 인격과 운명을 해친다는 가르침이다. 논어에 있대요. 도화안 눈빛이 갖고 얘기하나 봐요. 상대가 남자건 여자건 바람둥이한테 잘못 걸리면 몸과 마음 모두 피폐해진다. 그리고 바람둥이의 천성은 여간에서 잘 바뀌지 않는다. 인간이기에 가끔 양심의 가책을 받지만 그때뿐이다. 바람둥이가 현장에서 잡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늘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어 상대는 더 괴롭다. 맞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의심했다가 믿었다가 오락가락 정신을 못 차린다. 그러면서 상대방에 대한 집착은 더 커져만 가고 그것을 사랑의 감정으로 착각하며 진정한 사랑은 괴로운 것이라고 위안한다. 바람둥이야 여러 사람에게 감정을 골고루 나눠주고 있으니 한쪽에 충족되지 않는 사랑의 감정을 다른 쪽에서 바로 채우면 그만이다. 하지만 바람둥이와 만나는 사람은 오직 그 사람만 바라보기 때문에 상대가 자신과의 관계에 몰입하지 않는 것이 같아 속상하다. 그리고 둘의 관계에 대한 의문마저 들면서 이상한 기분을 느낀다.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사귀고 만나는 관계가 맞는지,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지 관계 규정조차 되지 않으니 죽겠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기 전보다 오히려 더 외롭고 행복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이쯤에서 적당히 관계를 끊고 나올 수 있다면 괜찮겠지만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한편 바람둥이는 이제껏 살아오면서 수많은 양다리 또는 여러 이성을 만나면서 갈고 닦아온 실력이 나날이 발전하고 가다듬어져서 진정한 달인의 경지에 도달했다. 상대가 일이 나오면 이렇게 한다는 매뉴얼에 있을 정도로 능숙해서 둘 사이의 감정의 우위를 점하며 상대의 남은 감정을 끝까지 빨아들인다. 세상에는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도 있고 같이 있으면 지옥의 나락에 갈듯 불행하게 만들며 외롭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다. 불행이 아니면 행복에 성큼 다가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바람둥이 관상에 대해 살펴보겠다.
바람기 있는 사람의 특징은 우선으로 도화안을 뽑는다.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마치 눈에 눈물을 머금고 있는 듯한 눈을 도화안이라 한다. 이런 여자나 남자는 끼가 보통이 아니다. 지극히 매력적이고 순식간에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기질도 뛰어나 주변에 그 매력에 빠져 있는 이성이 많다. 당연히 많은 구설이 따른다. 마이상법에 따르면 눈이 길고 눈빛이 요염하다고 했으며 다정당감의 이성 문제로 탈이 많다라고 되어 있대요. 이런 타입은 한 남자, 한 여자에 오랫동안 머물거나 정착하기 어렵다. 끼를 발산하는 방송, 연애, 예술 쪽에 관련된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사람과의 만남은 당신을 파국으로 몰아갈 공산이 크다. 만약 감수하겠다면 몸에서 사리가 나올 정도로 인내심과 각오를 하고 덤벼야 한다. 당신이 맛보게 될 연애는 상상 이상으로 괴롭고 견디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일반적인 연애 패턴과 다를 것이고 그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에 의문이 들 것이며 그렇다고 딱히 해결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상대방 말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며 묘한 경험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도안에 의해서 눈꼬리 부분을 관찰해 보면 알 수 있다. 눈을 물고기라고 보고 눈끝, 즉 눈꼬리를 어미, 물고기의 꼬리라고 하고 어미 다음 부위를 간문이라 하는데 이 부위를 보고 이성관계를 판단하게 된다. 간문. 이 부위에 기미나 상처가 있고 기미나 상처가 없고 팽팽하고 풍만하여 아름다우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거나 남녀 간의 좋은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상처나 사마귀가 있는 사람은 이성관계에 인한 곤란함을 피하기가 어렵다. 주름이 짜글짜글하게 있는 상도 이성관계로 마음이 피폐해진 상태이기 쉽다. 간문은 여기입니다. 여기 눈썹, 눈, 이게 어미, 여기 끝에 있는 게 간문이에요. 여기 귀가 있고 귀와 눈 사이를 보시면 돼요. 한번 얼굴에 도화빛이 가득하고 특히 어미, 간문 부분에 분홍빛의 윤기가 흐르는 30대 초반 여성이 찾아온 적이 있다. 그녀는 사랑에 빠져 다른 곳에는 마음 둘 여유가 없어 보였다. 오직 연인과 결혼까지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으로 가득했다. 특히 팽팽하게 약간 부풀어 오른 어미 간문은 아름답게 보일 정도였다. 그러니까 여기 그 윤기, 색깔 이게 중요하죠. 세 번째, 눈썹과 눈썹 사이 미간이 좀 넓거나 눈과 눈 사이가 넓은 상이다. 이런 상은 정열적이고 이성의 유혹에 약한 면이 있어. 정열적이고 이성의 유혹에 약한 면이 있어.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접근에 쉽게 빠진다. 색정이 강한 상이라 할 수 있다. 눈썹과 눈썹 사이인 미간이 넓거나 눈과 눈 사이가 넓은 상. 색정이 강한 상이래요. 보통 적극적인 구애는 남자가 먼저 하므로 여자가 이런 상을 하고 있는 경우 본의 아니게 유혹의 손길에 빠지기 쉬우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네 번째 바람둥이 상은 크고 동그란 눈을 가진 상이다.
이런 눈은 이성적이고 비판적이보다는 감성이 풍부하다. 이것저것 재는 것 없이 마음이 가는 대로 움직이기 쉽다. 또한 얼굴 전체에 화기가 약해 그 외로움이 바람기로 이어질 확률이 크다. 정리하면 미간이 넓은 여성은 한 남자로 만족하기 어렵고 남자의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 눈꼬리가 위로 올라가 있는 여성은 자신이 원하는 사랑에 적극적이고 눈밑 부위가 푸르스름하거나 어두운 여성은 남자 관계가 복잡할 확률이 높다. 눈에 흰자위가 많으면 자기가 원하는 남성에게 물불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달려든다. 광대뼈가 나온 여성은 원하는 것을 손에 넣지 못하면 직성이 풀리지 않으며 이성관계도 예외는 아니다. 광대뼈가 튀어나온 사람은 그 행동력이 되게 강하고요. 눈에 흰자위가 많다는 것은 삼배간 얘기한 것과 같은 거죠. 내가 원하는 거는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리고 눈밑이 거무스름하다 푸르다는 건 눈 밑에 와잠을 말하는 거고, 이거는 생식 기능에 대한 부분으로 따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식기를 많이 썼다든가 뭐 너무 안 썼다든가 이랬을 때도 그 문제가 생기면 질병이 생길 때도 이런 그 어두운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옛날에 프랑스에 한동안 그 화장법에 우리 요즘에 스모크 화장이라고 해서 눈 부분을 까맣게 이렇게 하는 그 부분이 옛날에는 자기가 많은 애인이 있다라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일부러 거무튀튀하게 화장을 했대요. 팔자주름이라고 불리는 범령 위에 지난번에 이 범령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팔자주름이라고 불리는 범령 위 볼에 점이 있는 여성은 인기가 많아 항상 주변에 남자가 끊이질 않고, 범령 위에, 그러니까 범령은 아니에요. 범령보다 위에 있는 부분에 점이 있다는 것은 주변에 남자 인기가 많대요. 항상 젖어 있는 눈을 가진 여성은 색을 밝힌다. 웃을 때 잇몸이 드러나는 여자는 정에 약해 유혹해 오는 남자를 쉽게 뿌리치지 못한다. 곱슬머리에 손질하지 않은 여자도 유혹에 약하다. 또 귀 위쪽 부분이 눈의 위치보다 높으면 본능적으로 색욕이 강하다. 한번 살펴보세요. 이게 이제 그 정리한 거예요. 남자의 경우는 코가 크고 발달해 있거나 특히 매부리코는 정력적이다. 여자가 눈 밑에 흔히 애교살이라 불리는 와잠이 도톰하고 색이 좋으면 건강하고 총명한 아이를 낳을 수 있으므로 남자의 입장에서 본능적으로 끌린다. 남자가 발달한 경우에는 정력적이에요. 거기가 생식기를 나타내는 부분이니까. 치켜 올라간 눈썹의 남자는 구애가 적적이며 10명에게 다가가 3명을 건지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해서 많은 여자를 만날 확률이 높다. 그래서 굳이 한 여자에게 장기간 머물지 않을 수 있다. 또 눈이 처진 남자나 여성은 이성 문제로 곤란을 겪기 쉽다. 바람을 피운다기보다는 여러 이성에 치여 살기 쉽다. 남자의 경우 아무리 바람둥이라도 턱이 세로로 홈이 파여 있으면 책임감이 강하다. 여기 말하는 거죠. 이렇게 옛날에 어떤 연예인이 그렇게, 미국의 연예인이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러니까 말론 브론드였던가? 책임감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을 피워도 가정을 지키려 할 것이고 자식 사랑도 깊어 이혼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또 미래에 대한 꿈을 자주 그리는 스타일로 로맨티스의 기질이 다분하여 아내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 이제부터 턱에 새로 홈이 파져 있는 사람을 찾아봅시다. 남자건 여자건 우선 전체적인 상의 맑고 탁함을 봐야 하는데 이는 보통 첫인상에서 결정된다. 적어도 맑고 깨끗한 얼굴 정도는 두었다가 선인인지 악인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많은 사람을 보고 접하다 보면 자기만의 기준이 생길 것이다. 결혼을 늦게 하는 얼굴, 때가 이르지 않으면 꽃은 피지 않는다. 법구경에 나와 있는 말이래요. 인연은 업이 성숙할 때 맺어지며 그 시기가 늦더라도 그것이 곧 올바른 운명이다. 코하고 광고를 보네요. 시간이 2페이지까지만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결혼 정년기가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결혼을 꼭 해야 하는지 의문을 갖는 사람도 늘고 있다. 여성의 사회 참여가 많아지면서 경제적 독립이 가능해진 부분도 결혼 정년기를 높인 이유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결혼 정년기를 훨씬 뛰어넘는 노처녀 노총각들도 부지기수로 늘고 있다. 주위만 봐도 굳이 결혼 생각이 없는 능력 있는 처녀 총각도 많고 결혼을 간절하게 원하지만 이렇다 할 짝을 만나지 못해 노처녀 노총각도 많다. 노처녀 노총각의 얼굴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눈썹과 눈썹 사이인 미간이 지나치게 좁은 경우, 남녀 모두 의사 전달이 서툴러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사랑의 감정을 주고받는데 익숙해지기 힘든 면이 있다. 눈썹과 눈썹 사이가 지나치게 좁은 경우, 아까 눈썹과 눈썹 사이가 지나치게 넓으면 이성의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눈썹과 눈썹 사이인 미간이 좀 넓거나 눈과 눈 사이가 넓은 상, 이런 상은 정열적이고 이성의 유혹에 약한 면이 있어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접근에 쉽게 빠진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반대의 경우 좁으면 의사 전달이 서툴대요. 자기 감정 표현을 하거나 사랑의 감정을 주고받는데 익숙해지기 힘든 면이 있다. 또 역삼각형의 얼굴은 사교가 서툴러 고독한 면이 있다. 얼굴형 얘기할 때 둥근 사람과 역삼각형이 잘 어울리고, 그리고 둥근 얼굴과 사각형의 얼굴도 잘 어울린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죠. 특히 남자의 경우 얼굴의 중심을 잡아주는 코가 약하고 뼈대만 앙상하거나 볼품없이 자리하고 있다면 노총각이 될 확률이 크다. 콧구멍만 보이고 코가 있는 듯 없는 듯 작은 코는 좋은 여자를 휘어잡기 힘들다. 이런 약한 코를 가진 남자는 여자를 책임질 수 있을 만한 적극성과 추진력이 부족해 결혼이라는 결단을 쉽게 내리지 못할 수 있다. 여자의 경우 좌우 광골, 즉 광대가 발달해 있으면 사회활동에 대한 욕심이 많다. 그리고 이를 중요시해 어느 정도 성공하기까지는 결혼을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다. 일을 시작하고 성공하기까지 일정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 이래서 이 정도 했으면 됐어라는 자기 만족이 있어야 다음 단계인 결혼으로 넘어갈 수 있다. 광골 발달. 그렇지 않고 결혼하게 되면 집안 살림도 어정쩡한 상태가 되고 밖에서도 일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 때문에 가정이 소홀해지기 쉽다. 더군다나 광골이 발달한 상태에서 입이 크다면 광골 발달과 입
크기를 봐요. 꿈과 야망도 있어 남편을 내조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사는 삶에 대한 동경이 없다. 만족이 안 되는 것이다. 다만 살이 받쳐 균형을 이루면 남편의 관직, 사회적 지위를 돕고 자신도 사회활동에 두각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그 광골이 발달되어 있고 입이 큰데 살집도 얼굴에 두둑하게 있다 그런다면 괜찮다는 얘기예요. 마이상법에는 이런 말이 있다. 여자의 광대가 높고 살이 없으면 남편을 제압하나 살이 받쳐주면 남편을 도와 성공케 한다. 즉 광대는 권위의 자리이고 살이 받쳐 조화를 이루면 사회활동과 남편 관직을 돕는 길상이다. 입은 출납의 문이라고 한다. 여자의 입이 크면 말재주가 뛰어나고 외부 일을 잘한다. 합쳐보면 여자가 좌우 관골이 발달했거나 입이 큰 경우 이 일이 성취에 만족하는가라는 질문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대답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결혼할 때가 가까이 온 것이다. 입이 크다는 것은 두 눈의 눈동자에서 내려오는 두 개의 세로선을 기준으로 그 기준이 넘어가면 크기면 크다고 보고 그 기준보다 못 미치면 보통이거나 작다고 할 수 있다. 가만히 있을 때 웃을 때 둘 다 봐야 한다. 여자의 경우 이마 한가운데 관록궁을 보고 이마 한가운데 관록궁을 보고 그것을 보고 명예, 남편의 성공이나 남편 복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약한 경우 한 남자에게 정착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마의 좌우가 틀어져 재층이 아니거나 너무 좁거나 넓은 이마도 남편을 만나는데 시간이 걸려 결혼을 조금 늦게 하는 것이 좋다. 이마에 큰 흉터나 기미가 있어도 일찍 결혼하면 행복한 결혼 생활은 되기 어렵다. 이마가 좁고 넓음의 기준은 얼굴을 3등분으로 나누어 보면 알 수 있다. 이마 끝은 눈썹이고 눈썹에서 코끝, 그리고 코끝에서 턱끝으로 나누어 이마의 끝에서 눈썹까지 길이가 전체 얼굴의 3분의 1의 비율이면 보다 좁으면 발달하지 못한 것이고 그보다 넓으면 발달한 것이다. 그보다 크면 넓은 것이래요. 여자의 이마가 둥글면서 넓은 경우 옛날에는 과부상이라고 했으나 남녀가 경쟁하는 현대 사회에서 오히려 믿음직한 여성이라 할 수 있다. 이마가 넓고 둥근 거요. 그러니까 이런 이마를 가진 여성은 독립적이고 자립심이 강해 남편을 만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헤어진 남자에게 크게 미련을 갖지 않는 합리적인 성격의 소유자다. 이마가 넓고 위로 좀 올라간 듯한 상을 보고 화상이라고도 하는데 이 경우도 자기 일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또 여자의 이마가 발달하지 못하거나 지나치게 넓은 경우 결혼할 남자를 만날 때 충분한 시간을 갖고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 연애 기간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동안 달라지는 상대와 나의 감정 변화를 느낄 수 있는 1년 정도는 하는 것이 좋다. 노처녀, 노총각이라도 평생 함께할 인연을 단숨에 결정하는 일은 직감이 발달한 사람이라도 위험하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